여러분은 지금 참여미디어연구소 박민 소장이 진행하는 사람과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 며칠 코로나 확진 환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던 때가 있었죠.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었나 싶었는데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건당국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텐데요. 이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강영석 과장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맘때쯤이면 사실 이제 코로나19 사태 한시름 놓을까 싶어서 저희가 초대를 했는데 이 상황이 다시 좀 악화가 됐어요. 네, 사실은 늘 바빴습니다. 네, 여전히 사각지대 또 취약지대를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보건 당국이 초기에 집중을 하다가 이제 사태가 확대가 되면은 우리 기구도 지원 부서들이 더 함께 협력을 한다든지 해서 네, 기구가 확대가 됩니다. 근데 그 환자 발생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그 지원 부서가 그 하나 둘씩 그 업무로 복귀를 하고 저희 보건 당국은 여전히 물밑에서 네. 쉼없이 움직이는 발처럼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도 이제 안정세에 접어든 게 아니냐 좀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태원발 확진 환자가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원래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제 신천지 교인 31번 환자인가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급속하게 좀 확산됐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을 좀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아직 비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비교를 해서 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에 대해서 신천지가 이제 숨기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시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유흥시설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명료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관리라든지 점검 그리고 또 행정명령을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대상자들의 경우에도 신천지 교인들 명단을 확보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네. 실제로 유흥시설을 이용을 하는 대상자들의 명단을 파악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학습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은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도 명단이라든지 시설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이 코로나 확산의 이유였다면 이번엔 대상이 유흥시설이다 보니까 예. 거기에 어떤 분들이 다녀갔는지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런 어렵습니다. 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 반대로 그런 상황들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네.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관련 대책회의 가지셨다고 들었어요. 좀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예, 현재 이제 그 이태원 지역에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익명 검사를 보장을 하면서 자진 신고를 유도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진 신고 또 익명 검사가 더 이상 그 결과가 바라는 것만큼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1시부로 행정 명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네. 관계가 있는 분들에게는 자진해서 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명령이 위반이 된 경우라면은 이 네. 이후에 환자 발생 그리고 또 지역 사회에 끼치는 영향면을 따져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 개인에 대한 그 명령을 발효를 한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내일쯤 보다 더 구체화가 될 텐데요. 현재 유흥시설에 대해서 그 운영면에 있어서 그 자제 권고를 하고 네. 만약에 그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수칙을 지켜주셔라 하는 내용으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그 수칙이 지켜지는지를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폐쇄를 내린다든지 그런 게 보다 더 엄정하게 그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개인들에게는 일단 빨리 진단 검사를 받아라.
있다라고 예. 하는 것.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익명이 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빨리 좀 진단 검사를 받고 혹시라도 이제 그렇지 않아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원인이 됐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처벌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이 됐다 이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네.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인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음. 하지만 그 만약에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라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또 뭐 폐쇄까지도 내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모든 유흥시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현재 그 네. 사유적 거리 두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그 밀집된 공간에 대한 유흥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클럽이라든지 또 유흥 주점, 뭐 감성 주점, 콜라텍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그 점검을 해 가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지금 변경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다시 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부 대책이 바뀔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이 우리 국민들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같은 개념입니다. 네. 당초에 코로나19 초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고민 끝에 거리두기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하는 도중에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해야 되는 내용이다 해서 생활 속이라고 하는 근사한 단어로 바꾼 것뿐입니다. 네. 내용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세분화됐고 더 구체화돼서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환자 발생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그 수칙 규칙이 아니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다중 이용 시설, 유흥 시설에 대한 그런 행정 명령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우리 도민들께서 네.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달라지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상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우리 예, 국민들도 맞습니다. 예. 좀 이런 인식들을 좀 갖고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워낙 뭐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 추세가 좀 위험하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셔서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먼저 좀 여쭤봤고요. 예. 자 어쨌든 그 전라북도는 이번 코로나 사태, 코로나 국면에서 청정 전북이다 뭐 이런 평가들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예. 네, 확진 환자도 적었고 물론 정부 차원의 지침을 함께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라북도 차원에서 좀 특별히 대응했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우리 전라북도가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어느 우리 대한민국이라면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도 시군도 다 똑같이 노력을 했고요. 하지만 조금 달랐다고 하는 부분은 환자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2차 감염이 우리 전라북도는 단 한 건뿐이라고 하는 게 네. 다른 지역하고 상당히 구분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접촉 또 비말 접촉이라는 신체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감염병인데 그만큼 우리 도민들께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 사유적 거리두기에 충실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다른 시도하고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지자체장도 다른 지자체장들의 경우에는 언론에 많이 그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자체장께서는 나오기보다는 실무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충분히 줌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줬다고 하는 거, 환경을 조성해줬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도에서의 행정은 우리 도민들께서 수칙을 지키시려면 또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그리고 손 소독제라든지 또 뭐 환경 소독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다른 지역하고 조금은 다르다고 이렇게 자랑 삼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예. 해주신 탓이고 그게 가장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좀 시적절하게 대응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청정 전북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질 보낸 정은경, 전북엔 강영석,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던데요. 그거는 당치 않습니다. 네. 뭐 그 보니까요 이게 음.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따로 있고 조명받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뭐 정은경 본부장님은 대단한 분이긴 하지만 그분이 대단할 수 있는 것도 그분과 함께하는 동료들 때문이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전과 이제 달라졌던 과거에 메르스 사태라든지 또 이런 전염병 사례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와 이번 코로나 국면이 확실히 좀 달라진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뭐 음압병동이라든지 환자 이송책이라든지 좀 어떤 부분들이 주로 달라졌습니까? 예,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때보다 뭐 시설 장비 인력이 조금 보강된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전혀 아니고요. 근데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같습니다. 우왕좌왕하는 게 덜하다는 거, 그리고 개선된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부분, 그리고 또 환자 발생을 했을 때 병원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그 생활 치료 센터라고 하는 네. 그런 부분으로 치료에 적극 대응을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아무리 병상 규모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발생하는 환자 수가 많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예방, 확산을 차단하는데 매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다소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드린 부분도 있지만 역학조사에 정말 집중을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소수의 분들의 개인 뭐 권리를 제한을 하는 자가격리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전 메르스와는 명확하게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보건당국을 확실히 좀 신뢰하는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진 것 같아요. 어떤 예. 지침이 나오면 그걸 국민들이 좀 함께 협력해서 따라하는,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돋보였던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 또 전북에서 대구 확진 환자들이 좀 이송이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이 우리 모두 이웃이다, 가족이다 하는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이던 그 장면도 참 뿌듯한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네. 원래 그 모습이 음.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우리 전라북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잠깐은 그냥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싫죠. 그런 분들이 지역에 오시면은 싫어합니다. 그게 당연히 인간적인 거고요. 근데 조금의 시간을 더 주게 되면 정말 근사한 인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코로나 국면은 이제 잘 넘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번이 또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예. 진단들이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갈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소리도 좀 있어요. 예. 전염병 상황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환경, 또 이게 역설적으로 좀 낙후한 인프라 환경이 이 전염병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도 역설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보세요? 예, 맞습니다. 네. 사람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전파가 되는 감염병이다 보니까요. 해외하고의 또 국내 이런저런 그 지역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해외 그 관문도 군산항 뭐 뿐인데 거기도 조기에 그 문을 닫은 상황이고, 또 우리 동서간에도 경상도 쪽 간에도 크게 인적 교류가 없다 보니까 네. 청정 지역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듭 우리 도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걸 향후에 좀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그런 환경 자체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은 필요해 보여요. 네. 예. 현재 뭐 포스트 코로나로 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도민들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그 우리 청정 지역 또 문화가 보존돼 있다. 그리고 또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그런 내용들을 그 난개발이 아닌 네.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다른 지역들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과거에 뭐 중화학 공업이 아닌 신산업으로 해서 전기 자동차라든지 탄소 산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계획적인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의료 체계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제언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 사실 의료는 뭐 원래 공공재이기 때문에 뭐 민간이다, 공공의료다 구분하는 게 좋은 분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뭐 경제 논리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취약지역 또 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음, 예를 들면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 만약에 감염병에 모든 병원이 대응을 한다면 평상시에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또 급성으로 다른 호흡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돌봐드리는 기능을 민간 의료기관이 해야 되고 그렇죠. 공공 네. 의료기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도 뭐 국가와 함께 그런 부분을 다져나가는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또 공공의료가 아니더라도 민간 의료를 하면서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의료로 이렇게 전환, 기능 전환을 해서 함께하는 내용들로 민간과 협조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 자기 역할들을 다 하는 것, 이게 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 특히 전염병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런 언택트 사회가 예. 더 빨리 좀 도래되는 측면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의료 시스템도 원격 의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원격 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 동료 의사들 중에는 그 큰 틀에서 공감을 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다만 소소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은 의협에서의 이런저런 쟁점들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보건소 단위로 이렇게 먼저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의협에서 직접 나서서 의사가 주체가 되는 내용으로 음, 예를 들면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게 대면 진료와 함께 꼭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비대면을 그뭐 우선시 둔다는 게 아니라 대면으로 해서 관리를 해 드리다가 어느 정도 환자분의 상태가 안정이 된다면은 음, 서로를 위해서 비대면도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 부분이 뭐 2차, 3차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1차 의료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또 2차, 3차와 1차 의료기관의 원격 의료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음, 환자분이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라면은 서로 간의 의료 전달 체계를 통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부분은 1차 의료기관이 주가 되고 큰 틀에서의 원격 의료라고 하는 부분은 의료계 전체가 함께 해서 음.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을 한다면 이거는 우리 국민도 또 의료계도 국가도 다 상생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그런 기회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서로 융합시키는, 결합시키는 이런 방식의 변화는 필요하다. 예, 네,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강 과장님은 어떻게 이 공공의료 분야에 몸담게 되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예. 네, 아마 실력이 좋은 의사라면 진료 현장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진료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져서 진료 현장을 벗어나서 보건 행정으로 왔는데요. 뭐 실제로 꿈이 의사가 아니고 비행기를 설계하는 사람이 꿈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원래 꿈이 그러셨어요. 예. 네, 근데 한참 공부를 해야 될 때 조금 부끄러운 젊은이여서 그 의학 공부를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하는 의사보다는 보건 행정이 마음에 들어서 이쪽으로 음, 예. 예, 오셔서 예. 좀 만족은 하세요. 매우 만족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쪽에서 활동하실 예. 계획이시고. 이쪽이 좋은 네, 거는요. 진료를 할 때 그 판단을 내릴 때 거의 대부분 의사 혼자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동료 의사들의 협조도 받긴 하지만요. 근데 보건 행정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동료들 또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동료들과 함께 이뤄낼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공의료가 체질이신 우리 강영석 과장 네.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아직 코로나가 끝난 거 아닙니다. 만약 그 지나친 또 걱정도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우리 도민들 그리고 동료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개개인입니다. 아무리 관에서
또 어떤 시스템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더라도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실천을 해주시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결과가 우리 도민들 개개인께서 생활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을 돌봐드리는 조연 역할인데요. 여전히 조연들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 좀 응원해 주시고 우리 조연들은 우리 주인공들께서 적절하게 연기 잘 하실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좀 애써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담아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강영석 과장이었습니다.